2월부터 챙겨보던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가 벌써 종영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동석과 광숙 커플이 꼭 대상을 타는 걸 봐야겠어요. 종영의 아쉬움을 달래며 팬심으로 만든 가상 에필로그. 쌍둥이 육아는 하루하루가 고난과 피곤함의 연속이지만 동석과 광숙은 매 순간이 행복할 따름입니다. 눈도 못 뜨고 울기만 하던 아기들이 어느새 걷더니 이제 제법 엄마 아빠도 할 줄 알게 되었지 뭐예요? 한 회장에 적막했던 집은 이제 와인 냄새가 아니라 아기 분냄새, 아기 웃음소리, 아기의 장난감들로 북적북적해졌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오는 한결과 한봄에게도 집은 너무나 따뜻해졌죠. 그런 몸은 지칠지 몰라도 일생일대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한 회장이 보미와 강수의 사이를 알게 된 후 대릴 사위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독고탁이 분노하며 팽팽한 대립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왜 장미애가 아니라 독고탁이 화가 났을까요? 강수를 둘러싼 두 회장님의 자존심 싸움,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강수, 보미 두 사람의 사랑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시즌 1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동석과 광숙의 거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전장이었습니다. 쌍둥이 한빛과 한별이 태어난 지 꼭 1년. 녀석들은 겨우 걷기 시작했고 그 작은 두 발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광숙은 울고 웃고 기어다니는 두 아기를 돌보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한빛이 장난감에 깔려 자지러지게 울면 한별이는 그 틈을 타 벽에 낙서를 했습니다. 겨우 퇴근에 들어선 동석은 그야말로 육아의 폭풍 한가운데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지친 기색 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광숙은 끝없는 육아의 고단함에 지쳐 있었지만 동석의 따뜻한 입맞춤에 비로소 숨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육아는 고통스러울 만큼 현실적이었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그 어떤 순간보다 달콤했습니다. 동석의 눈에는 두 아기와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광숙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비쳤습니다. 쌍둥이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예뻐지고 귀여워졌습니다. 광숙은 자식을 돌본다는 감정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골드미스로 지낸 시간이 40여 년이었고 장수의 아기를 한때 꿈꿨기도 했지만 나이 때문에 바로 접었던 광숙이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보다 보니 왜 그렇게도 한 회장이 아이를 원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기는 그 자체로 사랑과 보물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을 광숙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생기니 더 건강해져야겠고 세상을 사랑해야겠다는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들이 많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일 육아 도우미들이 오곤 했지만 아이는 전적으로 광숙이 맡아 키웠습니다. 광숙은 얼마 안 있으면 부쩍 자랄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도 아기를 안고 또 안았습니다. 품에 안으면 놓아주기 싫었고 손탄이 힘들다고 주위에서 만류해도 내 생에 한 번뿐인 시간 아기들에게 마르지 않는 사랑을 주겠다고 다짐한 광숙입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이유식을 할라치면 먹성 좋은 빛과는 다르게 까탈스런 달이 밥 먹일 때 광숙은 애를 많이 썼습니다. 떼를 쓰고 울고 엄마인 광숙이 어딜 갈 때마다 졸졸 따라다니는 아주 작은 강아지 빛과 다리를 광숙은 늘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광숙을 보면서 동석도 한 번 더 찾아온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한봄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해 전만 해도 없었던 작은 생명들이 만들어내는 활기의 한봄이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졌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남매라는 사실을 넘어 한봄은 동석과 광숙이 만들어낸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동경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1년째 변함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남자 오강수가 서 있었습니다. 강수는 한봄에게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한봄은 거실 한 구석에서 서로를 챙기는 동석과 광숙을 바라보며 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사랑과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함께 저런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읽었습니다. 1년 동안 쌓아온 사랑은 이미 깊은 신뢰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봄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아버지 동석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동석의 아들 한결은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강수의 이명을 발견해 제대를 돕기도 했던 한결은 강수의 고든 인성과 동생 한봄을 향한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강수와 한봄의 사이를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강수를 진심으로 아끼면서도 그가 자신의 딸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짐작했기에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결의 마음속에는 항상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적절한 타이밍을 찾지 못했고 그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또 다른 사람이 그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광숙과 장미애였습니다. 광숙은 우연히 대문 밖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강수와 한봄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표정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며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바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할 타이밍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모를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를 짓눌렀고 광숙은 그저 침묵 속에서 혼자만의 고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석은 늦은 밤까지 서류를 검토하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차가웠지만 그는 그 서늘함이 반가웠습니다. 그때 정원 한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봄과 강수였습니다. 동석은 두 사람에게 다가가려다 그들의 대화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동석의 심장을 쿵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강수를 아껴왔지만 그것이 딸의 연인으로서의 애정일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장미애의 아들 강수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한봄의 모습이 뒤섞였습니다. 동석은 그제야 한결과 광숙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깊은 눈빛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만 몰랐던 것입니다. 동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묻어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질투와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여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강수의 인성과 성정을 믿었지만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한봄을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한봄이 없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동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기쁨, 놀라움, 당황, 그리고 왠지 모를 서운함 등 복잡한 감정들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뒤늦게 정원으로 나온 광숙이 굳어있는 동석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광숙은 직감적으로 그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모든 가족의 갈등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결은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침묵을 지킨 이유,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동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석은 잠 못 이루고 서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재에 놓인 오래된 액자에는 어린 한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손을 잡고 걷던 작고 귀여운 딸. 그 기억은 동석의 마음을 더 깊은 상념에 빠뜨렸습니다. 내 딸이 이제 시집을 간다고. 왠지 모를 서운함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때 광숙이 따뜻한 차를 들고 서재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광숙의 눈빛은 동석을 향한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석은 한숨을 쉬며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광숙에게 강수의 인성과 성정은 믿지만 딸을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광숙은 그런 동석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냐며 딸과 강수를 믿어보라고 다독였습니다. 광숙의 진심 어린 말에 동석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조심스럽게 들려오는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한봄과 강수였습니다. 동석은 그들의 앞에서 괜히 헛기침을 하며 한봄을 자기 곁에 앉혔습니다.
동석은 강수를 빤히 쳐다보며 그를 아들처럼 아꼈는데 이제 자신의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니 이 도둑놈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유쾌하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동석의 말에 한봄은 놀랐고 강수는 당황했지만 광숙은 동석의 표정을 읽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결도 뒤늦게 합류하며 동석의 투정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수는 다급히 보미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굳게 다짐했고 동석은 다시 한번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농담을 던졌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긴 경고이자 강수를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강수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동석은 강수에게 딸을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부디 행복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말에 한봄은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고 광숙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석은 강수에게 하지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내 딸은 내가 계속 봐야겠다라고 덧붙이며 다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렇게 동석의 제안은 강수에게 거절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동석은 한봄이 너무 어리다 생각했고 이제 막 기업 경영 수업을 시작한 딸을 곁에 두고 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강수와 한봄을 번갈아 보며 단호한 어조로 제안했습니다. 결혼은 허락하지만 경영 수업 중인 한봄을 위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라면 한봄이 사업 경영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사위인 강수가 옆에 있어야 든든하지 않겠냐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동석의 제안은 사실상 강수를 데릴 사위로 드리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에 한봄의 얼굴은 화사하게 피어났고 강수 역시 동석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동석의 집에서라면 한봄이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수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동석의 제안은 곧 장미애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강수를 키우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그의 소식에 귀 기울여왔던 그녀였습니다. 동석 회장의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에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내심 강수가 동석의 집에서 사랑받으며 살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친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한 강수가 혹시라도 동석의 집에서 눈칫밥이라도 먹게 될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강수가 행복해지길 바랐지만 그 행복이 자신과는 무관한 곳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이 낯설고 아팠습니다. 그녀는 속으로만 혼란스러워할 뿐 그 어떤 말도 내뱉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장미애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 이 소식은 은퇴 후 집에서 지내던 독고탁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온 순간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지난 1년의 세월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은 독고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미워했던 강수가 사실은 아무 죄가 없는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독고탁은 그 후부터 버림받은 아내의 자식에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번 제대로 먹여본 적 없는 미애를 대신해 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는 것이 독고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강한 자존심은 아내의 아들인 강수가 데릴 사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강수가 한봄보다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독고탁은 그저 강수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랑을 이어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강수는 비록 친부모 밑에서 자라지는 못했으나 형제들이 많은 가정에 입양되어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모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사랑은 따뜻했지만 부모의 사랑과는 다른 허전함이 그를 늘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고탁은 이제 막 그 허전함을 채워줄 존재가 되고 있었지만 독고탁의 눈에는 강수가 행복해질까봐 염려하는 안타까움과 애틋함이 뒤섞인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야 겨우 마음을 쓰기 시작한 강수가 불행해질까봐 그리고 강수를 낳고도 키우지 못한 아내의 아픔이 더 깊어질까봐 불안했습니다. 독고탁의 격렬한 감정들이 온 집안을 흔들었고 그날 밤 세리는 변한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독고탁은 강수를 불렀습니다. 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독고탁의 앞에 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독고탁은 분명 자신에게 잘 대해주었지만 여전히 어렵고 낯선 존재였습니다. 독고탁은 식탁에 앉아 강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수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독고탁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엄마인 장미애가 강수가 동석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에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고탁은 강수를 향한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장미애의 아픔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자신은 자식이 있는 아버지인데 이제야 비로소 애끓는 장미애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대신 걱정해주는 것이라고 강수가 불행해질까봐, 그리고 장미애가 더는 아파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했습니다. 강수는 부모의 사랑에 대한 허전함을 늘 안고 살아왔기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감정을 내비치고 걱정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낳은 엄마를 대신해 보살펴주고 싶어하는 독고탁이라는 사실에 강수는 먹던 밥도 잊은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강수는 독고탁의 눈빛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독고탁의 집에는 두 남자의 진심 어린 눈물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독고탁은 강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해 며칠 동안 한동석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고탁은 한동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석은 독고탁의 방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독고탁은 어색하게 웃으며 동석의 옆자리에 앉았고 말 못할 고민을 넌지시 털어놓았습니다. 강수 그놈이 한 회장님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우리 와이프가 그 소식에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앓고 있습니다. 독고탁은 강수가 동석의 집에서 혹시 눈칫밥이라도 먹게 될까봐 염려하는 장미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도 덧붙였습니다. 강수가 혹시 자신의 사정이 봄이보다 안 좋다고 생각해서 혹시나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쓰이더군요. 성품이 우직해서 속내를 잘 말하지 않으니 그저 앞선 걱정뿐입니다. 독고탁의 진심 어린 걱정을 들은 동석은 변화된 그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과거 도끼와 욕심으로 가득 찼던 독고탁의 눈에서 이제는 강수를 생각하는 깊은 애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입양된 강수가 어릴 적 부모를 일찍 여의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부모를 만나게 된 것 같아 동석의 마음속도 따뜻해졌습니다. 강수를 생각하는 두 사람의 마음은 깊고도 따뜻했습니다. 그때 독고탁은 유쾌한 장난기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한 회장님, 차라리 강수보미를 우리 집에서 살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 아내에게도 아들을 보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입니다. 독고탁의 장난기 어린 제안에 한동석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넌지시 웃기만 했습니다. 그저 동석은 너털 웃음처럼 어허허허 웃기만 하고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물음인 걸 알았지만 장난이라도 보미에게 시집살이를 절대 수락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석은 독고탁 회장의 강한 면모와 아내의 아들에게까지 갖고 있는 깊은 애정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강수와 보미의 행복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강수는 장미애와 독고탁이 있는 집에서 지내며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래 자주 놀러오던 한봄도 독고탁의 집에 더 자주 오게 되어 네 사람이 함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결혼 후 강수와 한봄은 한동석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은 두 사람이 언제든지 찾아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신의 집에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강수와 한봄은 두 집을 오가며 두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가족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연을 넘어 사랑으로 맺어진 두 가족의 이야기는 이로써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쌍둥이 육아로 알콩달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동석과 광숙, 그리고 장미애와 강수. 결국 보미와 함께 이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범수와 세리도 행복하게 지내겠지요? 미순과 천수에겐 행복한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며
댄서로 돌아간 흥수는 옥분과 티격태격하지만 진한 사랑을 가득하길 바랍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시즌 2를 염원하며 만들어본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의 제작진에게도 찬사를 보냅니다.